야구라의 댓글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를 갑자기 또.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인천대학교에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 하셨어요? 얼마 하셨어요? 시간은? 제가 원래 예정돼 있던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이제 질문까지 해서 2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마지막에 질문을 많이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몇 분 정도 오셨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제가 잘못 잡아가지고 네. 그날이 근로자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해서 많이 없더라고요. 한 30명 넘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담하게 했네. 아담하게 네. 사실 괜찮네. 그 부담도 없었겠네. 접수하셨던 학생들은 한 60명 정도 됐고 원래 예상은 100명이었습니다만 이 중간고사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아쉬웠었습니다. 그날 또 비까지 내렸어요. 하필이면 비도 내려가지고 학교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강계 강의를 네.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예,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강성철 아나운서의 유쾌한 만남. 내리던 비도 그쳤다. 이런 너무 갖다 붙였다 이거. 예, 그래서 저에게는 뜻깊은 지난 한 주였고, 바로 저희 댓글에 좀 질문 소개해드리기 전에 또 올라온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조님이신 것 같아요. 박성조구나, 박성조. 네, 박성조님께서 제가 요즘에 좀 여기저기 좀 섭외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글을 인천대 말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업무적으로 멀티 분야가 되는 방송인을 섭외할 일이 있어서 강캐를 후보군에 올리고 밀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떨어진 얘기구나. 너무 야구에만 치중한 이미지라는 이유였어요. 그런 면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5만 구독자 넘어가면서. 근데 제가 그래도 잘하고 온 거네요. 지금 잘해왔네요. 지금 야구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네요. 씨름 이미지가 강하죠? 밭다리! 씨름 중에 참 잘해. 갑자기 씨름 중계 하고 싶네. 예. 불러주신다면 뭐 어느 순간 어느 자리든 간에 찾아뵙고 또 여기저기 섭외해 주시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네, 출장 뭐 어디든 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린 분들 또 저를 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소개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카우님, 너무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장스나 현역 시절에 잠실 X존 생겼을 때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 번째, 전 사직 담장이나 현 대전 몬스터월 같이 담장이 높아지면 타자들은 부담을 갖는지 타격대 장타 공략법이 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면 뭐 펜스가 높아졌다고 해서 네. 뭐 그쪽을 뭐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는 선수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타자들이 막 내가 이제 막 어떤 투수를 공략을 해가지고 타구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바깥쪽이라든가 몸쪽이라든가 뭐 왔을 때 뭐 잡아당기고 밀어치고 이쪽으로 좀 보고 쳐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네. 그 결과를 선수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대로 그렇군요.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펜스는 사실상 선수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펜스는 의미가 없다. 네. 근데 그리고 특히 이제 엑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LG 트윈스가 X존 맞아요. 예전에 김재박 감독 있을 때. 당겼죠. 네. LG 트윈스가. 센터를 한 4m 정도 당겼고 네. 양쪽을 한 1m, 2m 당겼고 그 좌중간을 거의 한 2, 3m 이렇게 당겼죠. 그때 그러면 LG 트윈스가 홈런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 LG 트윈스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투수보다는 뭐 타자가 조금 뭐 홈런을 치는 타자가 좀 많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야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좀 당기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미국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매치도 사실 마찬가지고 볼티모어도 마찬가지고 예. 볼티모어가 사실 그 우측, 그러니까 좌타자가 때리는 우측이 좀 짧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좌측 펜스를 밀었다가 다시 당겼어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구단들이 그러니까 선수의 구성원에 따라서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가 있으면 뭔가 조금 펜스를 당기고 아니면 투수가 좀 좋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펜스를 조금 뒤로 미루고 아하. 그래서 그 선수 구성원에 따라서 뭔가 펜스를 좀 조절하는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전략이다. 전략이에요, 전략. 네. 네.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잠실에서 LG 트윈스가 경기를 펼치면 그 당시 X존을 설치했고
또 다시 이제 두산이 하면은 다시 걷어내 그렇죠. 주잖아요. 되게 일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사실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셨겠다 이거. 펜스 자체를 만드는 게 조금 힘들고 그것도 이게 어떤 그 펜스를 하나 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따다다다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펜스를 좀 만지시는 분들이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힘들었었겠네요. 예, 이거 X존 하니까 예전에 생각납니다. LG 트윈스의 잠실 X존. 루테튬 칼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4월 27일 프로야구 LG와 기아 경기에서 7회 말에 임창규가 선두타자 최원준에게 안타 맞고 교체되고 다음 타자 김태균이 볼넷 출루에 그 다음 타자 희생 번트여서 2, 3루 1사 주자 2, 3루가 됐는데 그 다음 타자 땅볼을 홈에서 태그시켜서 임창규의 책임 주자인 최원준 선수가 아웃이 됐잖아요. 아웃됐어요. 그 다음 타자가 안타 쳐서 임창규 교체 이후에 출루한 김태군이 득점했는데 왜 임창규 자책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임창규 선수가 자책점이 맞죠.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점수가 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요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알로비에스볼 가서 기록원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책임주자라든가 이런 그 전문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지는데 그럼 다음 주 한 주만 미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댓글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자 1, 3루 상황에서 이중도로 시도할 때 이중도로라는 거는 이제 1루 주자가 2루에 가고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요걸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더블 스틸. 그 더블 스틸이죠. 1루 주자 도루 성공 여부는 무조건 3루 주자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되나요? 아니면 1루 주자가 충분히 살 정도로 뛰었다 판단되면 3루 주자가 아웃돼도 성공으로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요거는 그 만약에 1루 주자가 2루에 살았는데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1루 주자가 2루에 간 도루는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걸 하나의 플레이로 보기 때문에 두 주자가 모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루로 들어가고 둘 중에 한 명이 아웃이 되면 1루 주자의 도루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자 1, 3루 이중 도루, 주자 1, 2루 더블 스틸 시 포수가 도루 허용 또는 도루 저지하는 상황에서 포수의 도루 저지 계산할 때 1회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2회로 계산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블 스틸을 성공을 했을 때 이게 도루 저지율이 2개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도루를 2개 허용을 하게 되냐, 1개 허용하게 되냐 이 얘기예요. 포수가? 네, 포수가. 이거는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도 그 두 주자가 모두 한 베이스씩 진루가 되지만 이것도 모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루 저지율, 그러니까 도루를 허용한 하나의 개수만 올라갑니다. 그럴 어떤 수밖에 건지 아시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포수가 뭐 2명도 아니고 양쪽 다 송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도루 저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2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댓글화의 질문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팀 1.5군 중견수 근황을 볼까요? 중견수 근황. 1.5군 중견수도 역시 대부분 성적이 썩 좋지 못하네요.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다시 이제 중견수도 얘기하니까 왜냐면 최근에 또 풀로리 많이 떨어졌더라고 타율이 또. 그리고 최은성 선수도 3할 때리다가 최근 뭐 2할 한 5, 6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라는 게 뭐 늘 그렇잖아요. 하나가 지금 거의 투수진의 어떤 그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5연승입니다. 오늘 취소가 됐지만 5연승 기간에 한 점차 승부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키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바운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점수를 지금 거의 안 주고 있죠. 선발도 잘 던지고 있고 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연승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기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라온 불펜 투수들이 막아줬고 뭐 노시환 선수의 홈런 때렸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챙겨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라는 게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잘 맞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LG도 사실 그렇게 보세요. LG도 선발야구 됐죠. 타격 뭐 워낙 좋았는데 연패 빠지니까 타자들이 집단 슬럼프 오는 거 보세요. 오늘 뭐 연패를 탈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건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투수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믿을 수 있는 카드인데 타격은 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늘 믿지 못하는 거. 타격은 늘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예, 타격은 언젠가는 무조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쭉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근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뭔가 유지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죠. 예. 근데 타격은 그렇지가 않거든. 아,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타격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이제 감독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데는 결국 내려갈 거라고 말하는 이유. 선발진. 결국 선발진에 너무 큰 구멍이 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반주도 지금 3승인데 조금 좋아지는 가능성은 있는데 4, 5번. 그러니까 나균환 선수가 지금 승이 없는데 괜찮아요. 평균 자체점은. 직전 경기도 괜찮았습니다. 3.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선발로 지금 김준욱 선수가 퓨처스에 가 있는 상황에서 박진이 지금 두 경기가 안 좋거든요. 안 좋았죠. 근데 뭐 5선발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팀에 큰 리스크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반지가 지금보다 좀 살아나고 나균환 선수는 지금 평균 자책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괜찮죠. 근데 불펜 쪽이 약간 좀 그러니까 여기 과거가 지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글도 네. 선발보단 불펜 구멍이 더 크죠. 댓글에 맞아요. 투수진이 너무 약함이라고 써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선남 말대로 타선은 언젠가는 또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타선이, 그러니까 롯데 타선이 지금 좋잖아요. 네. 점수도 많이 뽑고. 근데 롯데 타선은 조금 꺾이는 폭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사실 선수들은 유강남, 전준우를 제외한 모두 젊은 선수들입니다.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이 그래프 자체가 저는 가파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고 나왕 손 네. 전까지. 네. 예. 그래서 타격은 롯데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실 공격 루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진에서 한 명, 두 명 정도가 더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 중심은 좀 구승민 선수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네. 확실히 김원중 선수 앞에를 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필승조 한 명이 지금 절실한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도 좋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타격은 제가 봤을 때 뭐 리그 거의 탑 수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발도 나름대로는 괜찮거든요. 네, 네. 근데 구원 쪽에서 조금 뭔가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서 뭐 자리를 잡아준다든가 요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롯데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약간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롯데 주연상 트레이드? 작년 최고 마무리 2년 연속 WHIP 0.84. 그러니까 한화는 뭐 주현상 선수를 만약에 트레이드 카드로 쓴다고 해도 지금 뭐 전혀 사실 이상하지가 않죠. 그렇죠. 만약에 뭐 주현상 선수랑 뭐 누굴 뭐 엮어서 만약에 진짜 좋은 외야수, 그러니까 뭐 경쟁력 있는 외야수를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김선현 선수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주현상 선수가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리 이제 못 가죠. 네, 아마 8에 가기도 어려워요. 네. 왜냐면 구위가 워낙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은주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주현상 선수는 쓸 거면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바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 주현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다른 팀에게 쉽게 공략을 공략할 당할 수도 수 있고. 있다. 라는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음. 네. 롯데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불펜이 불안하니까 그래도 주현상 선수는 올해는 안 좋지만 앞선 2년간은 검증이 된 투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현상 선수는 충분히. 지금 한화에서는 사실상 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주현상 선수를 만약에 트레이드로 데려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롯데에서는 조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카드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트레이드는 이제 카드가 맞아야 되니까. 그럼요. 과연 그 카드를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롯데가 주연상을 데려왔을 때 내줄 카드들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럼요. 만약이라면 이건 근데 만약인데. 이제 만약에 한화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뭐 투수 쪽은 아닐 거잖아요. 야수 쪽이랄 거란 말이에요. 야수, 근데 야수. 내야는 좀 괜찮아요, 한화가. 3루에 노시환, 유격수 이제 심우준 들어왔고. 네. 이도윤 있고 문현빈도 사실 내야로 써도 되니까. 그렇죠. 안치홍도 그러면, 있고 1루에 최은성 있고. 그러면 지금 문현빈 선수가 이제 조만간에 외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플로리오 좌익수로 가고 무이수가 김태현이니까 거기를 조금 뭐 보강한다고 한다면 이제 롯데에서 줄 수 있는 외야 카드를 아마 주현상 선수를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그쪽을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외야랑 투수로. 네. 하나보다 롯데가 장기적으로 강팀이 될 가능성이 크죠. 최다 추점 맨 아래. 이게 있네. 하나보다 롯데가 장기적으로 강팀이 될 가능성이 크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투수놈이라고 말하는데 이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메이저리그, KBO 리그 꾸준한 강팀 보면 야수가 강합니다. 하나는
야수 미래가 밝은 팀이 아니라서 류현진 힘이 있을 때 2년 정도 승부 걸어야죠. 롯데는 젊은 야수 새 얼굴들이 나오면서 야수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투수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롯데 야수 보면 삼성 왕조 때 최영우, 박성민, 최태인 2, 3년 걸린 리빌딩 시기가 생각나네요. 롯데 야수 좋지만 아직 리빌딩 진행 중이죠. 롯데 야수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수 나이가 젊은 팀이 리빌딩 성공하면 향후 5, 6년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긍정회로로 이제 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마운드가 좋아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운드가 세팅이 잘 돼야지 야수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투수가 메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의 왕조는 사실 투수들이 그럼요. 이끌어갔습니다. 네, 뭐 야수도 사실 좋았지만 투수가 사실 이끌고 갔었죠. 네네. 타자는 뭐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도 많지만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마운드가 사실 워낙 좋았고 불펜이 뭐 6, 7, 8구가 막 완벽했으니까 그냥 뭐 그때는. 끝났죠. 예. 네. 선발 외국인 투수부터 그럼요. 해가지고 그냥 정현우 뭐 안지만 그때 뭐 오승환 네. 그다음 권혁 권호준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보다 롯데가 장기적으로 강팀이 될 가능성 글쎄요 이건 롯데 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생각을 하셔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자보다는 마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하나는 앞으로 강팀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확실히. 맞습니다. 하나 투수지는 뭐 넘사벽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네요. 자 댓글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니까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가 최근에 그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케의 공이 큽니다. 인정.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로 올라댄다. 백구라.